안녕하세요. 영어 면접 스피치의 신상훈 곽상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 예. 뭐에 대해서 또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준비하셨나요? 주제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큰 틀을 Don't be afraid, 겁먹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죠.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y are you leaving this position? 지금 그러니까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직책을 떠나고자 하느냐? Why did you leave that position?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만약에 공항에서 네. Why are you leaving? 그러면 너 여행을 왜 가느냐? 왜 가느냐? Because of my wife. 그런 대답이 나오실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아유, 이제 제 뇌를 다 읽어버리시네.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아는 것도 괴로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면접장에 갔으니까 그렇죠. 그 전 직장에서 왜 그만뒀느냐? 그렇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여인이랑 결별한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친화력을 강조를 하셔야 돼요. 나의 참을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면서 면접관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얼마나 친화력 있는 사람이냐, 또 참을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래서 험담꾼인지 이런 여부를 자기가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옛 그 구간에 대해서 험담을 하면 안 되죠. 왜 떠났느냐 그러면 부장님이요 정말 저랑은 안 맞았어요. 부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안 되는군요.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정답 벌써 말씀해 주셨어요. 성격장애 차이, 그러니까 personality conflict, 불화, animosity, 좀 고급 단어들이에요. 전 근무처에 대한 불평은 자제한다. 그러니까 부장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하면 아이고 그 부장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 친구 우리 회사 와서도 부장하고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으로 자기의 자제력을 의심할 만한 여지를 주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범 답변을 알아보면은 I am not yet 100% committed to leaving my present post.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난 직장을 확실히 떠나기로 결정이 된 게 아니라면 솔직히 말을 하면 돼요. I am not yet 100% committed to leaving my present post. 그죠? 그럼 아직 양다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대답이 I am hoping to find 뭔가를 찾으러 왔다예요. More responsibility, 더 큰 책임 또는 more benefit, 더 큰 대우를 받으러 in this new position here. 여기에서 그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가 더 낫구나. 이런 자부심도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긍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네. 이 모범 답변들을 네. 그대로 외워놨다가 그대로 써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응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모범 답변이 사실 좀 이렇게 자아도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고급 영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인터넷 강의의 특성이 뭡니까? 이거를 퍼즈 하신 다음에 내용을 받아 적으신 다음에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각색해서 생성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기의 입맛에 맞게. 그 교재가 따로 없어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포즈를 딱 눌러? 우린 이러고 서 있고. 그렇죠. 그럼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딴 분도 요거 베끼세요. 내용만 지금. 베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각색을 하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자면 Your company has established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여기서 이제 그 회사에 대한 그 찬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귀 회사는 이런 분야에서 focusing in the field of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With the vision for the future in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무슨 자연보호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업적을 거두셨습니다. I think I would make a great fit. 좋은 궁합이 될 것이다. For your team in something, something area. 이런 분야에서 저는 좋은 매치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을 띄워주기보다 나 잘났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회사를 띄워주고 그 회사에 오고 싶다는 얘기는 나도 그 정도로 레벨이 된다. 그렇죠. 이런 자기 자랑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윈윈 시츄에이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Why should I hire you? Why should I hire you? 왜 내가 당신을 고용해야 합니까? 저 아들이잖아요. 아빠 대리.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내 측에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이 질문의 그 취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회사가 원하는 선생님 이거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마세요. 예, 이거 빌려온 거라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해도 굉장히 넘어가요. 민감해요. 그죠? 그럼요. 예, 민감해요. 두 번씩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직책에 어떤 인력을 요구하는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용인 스스로, 그러니까 면접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 회사에서 하는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뭐 매달 화요일 날마다 무슨 호텔 조찬회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이미 그 모임의 회원이에요. 밤낮 그 인터넷으로 사람들 콘택하느라고 애쓰는 것보다 조찬회 가면은 필요한 사람들 다 만날 수 있어요. 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은 Why should I hire you?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뭐 스피치나 뭐 예. 유머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나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만 더 저보다 알고 있을 뿐인데 굉장히 그 사람이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 침소봉대하는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책의 요구사항, 나의 자격 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네. 거기서 이제 모범 답변을 하나 알아보자면 As I understand your needs, 내가 당신들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는 바 You're looking for someone who can manage. 당신들은 뭔가를 매니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뭘 매니지? The sales and marketing of your 예를 들어서 book publishing division. 예, 그러니까 출판부의 매니징과 또 세일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직책이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네. As you've said,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you need someone with a strong background in 예를 들어서 trade book sales. 그러니까 뭐 무역 그 관련 서적에 대한 책의 세일즈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This is where I spent most of my career. 내 경력의 많은 부분을 저는 이 부분에 할애를 했습니다. 네. 빙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첨삭을 하자면 I believe that I know how to expand your book distribution division. channels and such.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북 그러니까 책 그 확장 채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한다면은 그게 모범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제가 출판사 사장이다. 그런데 어떤 직원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네. 이제 물어보겠죠. 네. 자네는 그럼 지금 현재 판매되는 채널 말고 뭐가 있나? 그랬을 때 정확하게 자기가 모르는 거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라도 당장 뽑고 싶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작가들의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작가들이랑 수시로 친하다. 블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추가된 정보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세 번째, don't be afraid.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우리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모아본 거예요. Don't be afraid.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해 나간다. Aren't you overqualified for this position? 이런 질문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대학교 졸업한 거는 이제 뭐 기본이고, 그럼요. 뭐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잡 마켓이 위축됨으로써 고학력자들이 거기에 좀 비교적 부응하지 않는 그런 조금 그 비교적 단순한 직종에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오고 갈 것 같아요. 곽상 씨도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죠? 저는 항상 받습니다. 어딜 가나 overqualified. 네. 경력이 넘쳐요. 네. 이런 사람 어서 섭외하셨는지. 제 친구입니다. Aren't you overqualified for this position? 그 경력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물어볼까요? 조금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당신이 불만족할까 봐. 그렇죠. 만족하지 않으면 이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overqualification, 경력이 너무 많은 데서 오는 단점을 불식시키고 장점만을 그냥 나열해 주시면 돼요. 네. 그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단점,
우리 회사를 떠나면 어떡하겠냐. 그리고 또 돈을 우리가 당신한테 그만큼 줄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겸손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모범 답변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By the laws of supply and demand.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고급 용어예요. 요거 그대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overqualified can be a relative term. overqualified라는 거는 상대적인 의미일 수가 있다. 사실 그렇거든요. Especially in this tight job market. 이렇게 저 고용 시장이 경직돼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다. I understand and accept that.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 네. 지금 사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현실론이에요. I believe that there could be very positive benefits for both of us in this match.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둘에게 양자에게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 benefit,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이제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Because of my unusually strong experience, 나의 아주 특출나게 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in this field, 이 분야에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은 외워두셔도 돼요. I could start to contribute right away. contribute, 기여를 한다, right away. 나는 당장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습 필요 없어요. Perhaps much faster than someone new. 새로운 신입사원보다 훨씬 빨리 회사에 적응을 하고 또 기여를 할 수가 있다. 네. 이 장점을 가장 중요하게 나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 면접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을 웃기는 거예요. 뭐 미소 짓게 만들면은 웬만하면 반 이상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you have a PhD degree. 그러면은 yeah, I got a PhD. But that means pizza hut deliver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상대방이 웃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이스 브레이커라는 거. 네. 그 신상훈 그 교수님처럼 이렇게 능수능란한 분들이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긴 한데 요거를 적재적소에 요렇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가산점 50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석사다, 박사다. 그러면 분명히 요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하셔서 그렇죠. 예상 답안, 모범 답안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퍼즈 해놓고 요걸 베끼신 다음에 자기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조금 아까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그 유머가 100% 통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어디서? 경우냐면은 인터뷰를 어디에 갔냐면 피자헛 회사에 갔을 때. 그때는 그 100%. 그렇죠.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파파존스 가서 이렇게 말하면 떨어지겠네요.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조금 긴데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I'm looking to make a long-term commitment in my career now. long-term commitment라는 말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약속 계약 그런 거예요. 굉장히 저 단어는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많이 long-term commitment. 남녀 간의 그 관계에서도 long-term commitment.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결혼을 전제로 한 그런 교제라면. 한 20년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20년 후에는 자동으로 좀 이혼이 됐으면 좋겠어요. 20년이면 롱텀 맞거든요. 네, 그 정도. 이수가 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법정 가서 그렇죠. 사인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냥 헤어지죠.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long-term commitment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I've had enough of job hunting and want a permanent spot at this point in my career. 나는 job hunting 너무 오래 했다. 네. 너무 오래 찾아다녔다. 이제는 나는 settle down, 안정이 될 시기가 됐다. 중요한 거. 꼭 마치 그 여성한테 구애를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취업이라는 게 그 결혼하고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매치메이킹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sensitive하게, 예의 바르게. I also know that if I perform on this job with excellence, 여기서 내가 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그런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other opportunities will open up for me. 다른 기회들도 생길 것이다. Right here, 여기서. In time, 그러는 동안 I'll find many other ways to help this company, and in doing so, I will help myself. 그러는 동안 나는 다른 일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오버퀄리피케이션으로 바로 일에 투입되면서 다른 일들, 나를 프로모트 시킬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거 제가 쓴 거지만 완벽한 답안이거든요. 여러분들 입맛에는 좀 힘들 수 있지만 요 근간을 참작을 하셔서 본인에 맞는 그런 그 답안지를 하나를 생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To help this company지 this industrial field는 아니죠. 그렇죠. 전체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뭐 좀 더 그럼 다른 회사를 또 찾겠다는 뜻이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 회사에 국한시켜야 돼요. 그렇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여성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바람둥이들의 특징이 그래요. 바람둥이들은요. 네. 정말로 많은 여자를 사랑하지만 그 모든 각각의 여자들에게 자기만 사랑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카사노바 강연 10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업을 하실 때도 정말 솔직히 다른 회사 다 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이지만 당신 회사에서만큼은 당신 회사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겠소 하는 그 스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간택한 것은 그 상대는 당신입니다. 그렇죠. 오로지 당신입니다. 요 모범 답안은 진짜 포즈해가지고 꼭 좀 외워서 써먹으면 좋겠네요. 똑같이 하진 않으시더라도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조금 이제 릴렉스하면서 Don't be afraid.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만 잘하면은 모든 질문의 역경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Where do you see yourself 5 years from now? 이런 질문도 많이 하나요? 이거 많이 해요. 이거 많이 해요. 이게 이제 그 비전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에요. 5년 후에 당신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제 이런 류의 질문인데 다른 질문들이랑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요. 질문들이 다 그렇지만 네. Where do you see yourself in 5 years from now? 여기서 이제 취지를 알아볼게요. 이직에 대한 고용주의 염려. 아까도 나왔었지만 오버퀄리파이 된 것도 걱정하고 5년 후에 혹시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봐 그것도 걱정하는 거예요. 포부를 가늠해 본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지나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에 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사실 저는 사이드로 드럼을 좀 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말려들면 힘들어져요. 그래요? 드럼을 얼마나 좋아하세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5년 후에 뭐 밴드를 결성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려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지나치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5년 후의 포부는 직장관, 직업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적합해요. 그 이외의 것들 너무 주절주절 늘어놓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추상적으로 5년 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녁 식사와 와인을 즐기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그러세요? 연관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녁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딴 데 가보세요. 이런 그렇죠. 말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뭐 우리 회사 아니라도 가능한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일 필요 없고 너무나 구체적이 됨으로써 이 대화에 말려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범 답변을 보면은 I am definitely interested in making a long-term commitment to my next position. 여기서도 이제 long-term commitment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definitely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어떤 효과가 있죠? definitely라는 건 나는 딴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좀 더 강조되고 집중한다는 걸 더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interest. 나는 관심이 있는데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서 long-term commitment, 오래된 그런 계약 기간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나는 그 가장 큰 흥미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이렇게 탁탁탁 치시면 예. 저기 제 가슴이 심쿵심쿵해요. 그거를 제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툭툭 치면 들으시는 분은 지진이 나요. 그냥 그렇죠. 쿵쿵쿵. 알겠습니다. 저의 심쿵 효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judging by what you've told me, 당신이 나에게 말해준 거에 의하면 about this position, 이 직책에 관해서 it's exactly what I'm looking for. 내가 바로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포지션이었고 and what I'm very well qualified to do. 내가 자격이 있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년 후에 나의 포부를 이 회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차원에서
묶어두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른 얘기 그냥 중언부언 말려드실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또 조크를 쓴다고 그렇죠. 5년 후에요? 아, 제가 이 회사 사장도 했을 겁니다. 하하하하. 그러면은요, 그 사장님 싫어하십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자기 보고 나가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조크를 면접장에서 쓰시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톤 다운, 약간 10가지의 유머를 하면 한 5 정도만 쓰시는 게 5 정도. 면접장에서는 좋은 유머 활용법입니다. 그럼요. 너무 짙은 유머, 너무 그 센 유머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risky factor, 위험도를 많이 수반한다라는 거 전문가한테서 지금 직접 전수를 받고 계십니다. 자, 다음 번으로 넘어갈까요? 야, 이거 쥐약이에요. silent treatment라고 그냥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질문은 질문인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질문이에요. 무언의 질문 같은 거예요. 이런 게 뭐죠? 말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질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내가 무슨 답변을 했을 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뭐 나에 대한 조소로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황당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면접관 자신이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완벽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HR 그러니까 그 인사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조금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들도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무반응적 행동을 하면서도 함으로써 이 면접자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어떻게 대치를 할 것인가 요거를 좀 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성향도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려들지 마시고 그런 속담 같은 게 있어요. 그 귀신놀이를 하는데 귀신놀이에 말려들지 않는 방법은 귀신이 부 하고 무섭게 했을 때 내가 무서워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반응으로 나를 뻘쭘하게 했을 때 내가 뻘쭘하게 느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는 않아요. 누가 뭐 삐까부 하고 예를 들어 네. 놀렸다. 깜짝 그러면 내가 놀래게 해야 되지. 이거 무반응하라 그랬지. 내가 놀래지 말아야지. 이건 안 되잖아요. 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 네. 깜짝 놀란 다음에 네. 하하하하하하 웃음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과 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이 무반응을 하니까 거기에다 대고 내가 속사포처럼 다슨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은 마치 바로 전에 내가 했던 답변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 대답하지 않았나 하고 자책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했던 말들을 번복한다든가 네. 그런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당황하지 마시고 잠깐 동안, 너무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은 똑같이 무반응으로 대응을 해라. 상대방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잠깐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예의죠. 그렇지만 공손하게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추가 질문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실하게 당신에게 대답을 해줬는데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fill in on that point? 거기에다 대고 더 추가로 대답해 드릴 부분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었으면은 있었다고 그게 무엇이라고 나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면접관의 책임이고요. 네. 만약에 없었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상대방한테 자연스럽게 뛰어넘기는 거예요. 약간 이게 MC 기법에도 활용이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 MC들이 마이크를 잡고 앞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상대방이 어디서 왔어요라고 말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또 웃음을 유발할 텐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계속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날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거든요. 썰렁이죠. 그럴 때 이제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저 외국 분이시군요. 자, 그럼 그 옆에 분.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주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답을 했는데 면접관이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나도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죠. 조금은 어느 정도 예의상 있다가 그렇죠. 뭐 제가 좀 다른 말도 해드릴 게 있을까요? 뭐 다른 뭐 포인트 바로 그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뭐 유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남녀 관계랑 진짜 똑같네요. 똑같아요. 말 안 하는 그 애인한테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이 초짜 남자친구들은 자기도 말 안 해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틀 3일 말 안 하다가 그냥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말 안 하면 자기야 난 자기 말 안 할 때가 더 이뻐. 그러면 뭐 그렇죠. 웃음을 터뜨리든지 그런 식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뭐 미싱한 거 있어? 자기 생일 내가 못 챙겼나? 자기 생일이 언제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인터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 대답의 충실성을 상대방한테 피력하는 거예요. 네.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충실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fill in? 뭔가 보충해 줄 거. Fill in on that point.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 보충이 필요한 거야? 물어봤을 때 상대방은 딱 우리에 갇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외워두면 좋겠네요. 네, 요거는 짧은 문장이니까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Is there anything else I I can fill in on that point. point?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설명해 줄 게 있었습니까? Yes면은 yes, 뭐라고 질문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언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Don't be afraid.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한 준비를 하고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이든지 자연스럽게 유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사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You're hired. 그럼 이제 주변 분들한테 박수 받고 또 돈도 벌고 그렇죠. 집도 사고 애인도 생기고 그때 이제 애인 만나서 이 기법들을 다시 한번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네. 그 국내에서 면접을 많이 보신 분들은 네. 국내 면접 분위기를 잘 알 텐데 혹시라도 요즘 그 외국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외국계 회사에 면접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면접장 분위기가 좀 다른 면이 있나요? 어떤가요? 한국계와 미국계. 그렇죠. 참 그게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일반 그 회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 회사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 개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실제로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파고들지 않고 서류나 프레젠테이션으로 대신해요. 반면에 외국계 특히 영어권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할 때 오히려 더 개인적이에요. 패밀리는 잘 있느냐, 뭐 오늘 어땠느냐. 그렇지만 일반 업무로 돌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프로페셔널한 것들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영어권에서의 그 면접은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요. 덜 경직돼 있다. 그러면 그 환경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네. 뭐 앉는 의자 배치라든가 뭐 어떤 그런 그 뭐 들어갔을 때 뭐 음료나 다과 같은 걸 미리 좀 제공한다든지 뭐 다른 점이 좀 있냐 이거.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보고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경직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쭉 면접관들이 늘어져 앉아 있고 오디션을 보듯이 네. 경험 많으시겠습니다만 한 사람의 구직자가 와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받는 형식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면접관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또 그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또 릴레이로 대화하다가 나가고 그러다가 또 점심도 같이 먹고 그러다가 또 차 마시면서 또 다음번 인터뷰어가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뭐 예를 들어 그 한국계 면접 보러 들어가면 네. 다리 꼬고 앉지 말아라. 뭐 그렇죠. 무릎 붙이고 딱 이렇게 앉아라. 그런 것까지도 배우거든요. 그럼요. 근데 외국계 회사들 같은 경우 뭐 다리 꼬면 떨어지나요? 다리 꼬아서 떨어진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런 기본 예절은 지켜주는 것이 안 지켜주는 것보다는 이득이죠. 그 외국계 회사라고 그래서 너무 또 그냥 껌 질겅질겅 씹듯이 하고 개인적인 거 물어본다고 뭐 너무 막 퍼스널한 얘기하고 그것도 안 좋다 이거죠.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식의 판정을 받냐면 한국에서는 그걸 평가할 때 저 친구 건방져. 네. 근데 미국에서는 저 친구 he's not serious.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 그다음에 먹을 게 이제 좀 있다. 네. 그 미리 들어가는 웨이팅 룸에 네. 그렇더라도 막 너무 많이 개걸스럽게 먹어도 안 좋고.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겠습니다만 네. 경험 많으시잖아요. 아니 전 막 먹었거든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타액이 많이 분비돼서 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를 프로페셔널하게 받아들이신다면은 음료만 조금 드시는 게 좋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영어 면접 스피치의 신상훈 곽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막힐 땐